어, 마지막 파트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뭐가 많아서. 또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44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복부에 덩이가 만져져서 병원에 왔대요. 식사 후 포만감이 빨리 느껴졌고요. 피로감은 호소했고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지라가 만져졌대요. 한참 써놨는데 결국은 그냥 스플레노메갈리라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써있는 건. 말초혈액 표발은 표본 사진과 복부 CT 사진이다.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백혈구가 무려 9만 개인데 늑 골수세포, 골수세포, 풋 골수세포. 제가 맨날 무슨 뭐 노래 부르듯이 맨날 얘기하는 이 다양한 골수세포, 모세포들이 나오면 CML입니다. 이건 뭐 그냥 CML. 사진이야 뭐 다양한 블라스트 보일 거고 복부 CT에서는 그냥 스플레노메갈리 있겠죠. 이거 보는 순간 CML입니다. 다양한 블라스트, 스플레노메갈리. 65세 여자가 3일 전 교통사고로 넙다리뼈 골절로 입원 중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 pulmonary embolism인가? 양쪽 아래 가슴의 호흡음이 감소하였다. 열이 난다. CT 사진이다.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는 pulmonary embolism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히스토리는 좀 이상한데요. pulmonary embolism가 그냥 누워서 있던 중 DVT 생기고 풀모나리 엠볼리즘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 몰레큘라 웨이트 헤파린을 쓰죠. 히스토리는 좀 그런데 사진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풀모나리 엠볼리즘. 70세 여자가 2일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한다고 왔다. 열 나고 기침한대요. 누워서만 생활했대요. 식사할 때마다 살에 들렸대요. 근데 폐렴이래요. 열나요, 기침나요, 오른쪽에서 크래크리 들려요, 누워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죠. 히스토리 자체가 흡인성 폐렴입니다. 사진은 그냥 폐렴이고요. 흡인성 폐렴. 55세 여자가 5개월 동안 기침했대요. 자, 콧물, 코막힘은 없었다.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이게 항상 기본을 지키셔야 돼요. 만성기침에서 우리가 꼭 아예 우리가 만성기침에서 제일 처음 감별하는 게 AC 이니비터랑 스모킹이에요. AC 이니비터 먹고 있다 그러면 이거부터 문제죠, 당장. 나머지는 사실 이거 메타콜린 유발 검사 이 PC20이라 그래서 FEV1이 20% 떨어지는 점을 찾는 건데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꽝인 거고요. 코 격골 엑선 사진에도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진단이 3번이에요. 이거 AC 이니비터 때문에 기침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정상. 65세 여자가 사흘 전부터 숨차서 왔다. 양쪽에서 크래클이 들렸고 심천부에서 수축기 심잡 밀렸다. 심천부 mitral aorio고요. 수축기는 MR이죠. mitral regurgitation.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MR인데 이게 이제 파라스토널 롱 액세스뷰라고 그래서 여기가 LV, 여기가 LA. 그래서 LV로 LA로 이렇게 여기가 LV, 여기 LA. 여기 지금 화면이 제가 가려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 슬라이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MR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임종평에만 나오고 실제 국시에도 안 나왔고 근데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심천부에 수축기 심잡으면 MR이지. 성모판 용무. 보든 말든 틀릴 수가 없어요. 틀려도 안 되고. 심천부, 마이트랄 에어리어, 이완기는 MS, 수축기는 MR. 꼭 기억하세요. 와, 사진이 폐렴으로 항생제 쓰다가 설사한대요.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 어소시에이트 다이아레아. 사진도 그렇고요. 항생제 설사죠. 치료는 메트로니다졸 없으면 방코마이신. 메트로니다졸 또는 방코마이신. 몸이 엉망진창이네, 배가.
4일 전에 A형 독감을 진단받았대요. 근데 인플루엔자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폐렴으로 진행했나 봐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데 호흡기 문제인데 호흡기가 숨차요. 호흡기 문제예요. 숨찬 환자예요. 호흡기 환자가 의식이 혼미해지면 무조건 답은 기관, 그러니까 그 뭐 유모스락스 이런 것만 아니면 이 호흡기 환자가 의식이 혼미해지면 인투베이션 하고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하는 겁니다. 기도 사건으로 기교환기. 무슨 병이든 상관없어요. ARDS든 유모니아든 뭐 이런 것들 인플루엔자 뉴모니아든 뭐든 뭐 그게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든 상관없어요. 의식이 혼미해 5번입니다. 50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명치가 심하게 아프대요. 열도 좀 나고요. 장음이 감소돼 있고 배 전체 압통이 있대요. 명치하면 사실 스토막 아니면 뭐 판크리아스 아니면 쥐비 그때 뭐 이런 건데요. 배 전체에 압통이 있다고요? 와, 약간 판크레아타이티스 분위기가 더 가깝긴 한데 랩을 보면 알겠죠, 뭐.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CT, 그러니까 특별히 뭐 술 마신다, 뭐 돌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CT를 봐서 돌이 있으면 돌을 꺼내야 되고요. CT에서 돌이 없으면 그냥 술 때문에 생긴 거니까 금식만 하면 되고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금식, 항생제, 진경제, 이자효소제, PPI 답이 될 게 1번밖에 없네요. 어차피 돌 꺼낸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 돌이 아닌 그냥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금식, 수액, 진통제, 코위간 삽입. 금식, 수액, 진통제, 코위간 삽입. 금식. 그냥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21세 남자가 3일 전부터 배가 아프대요. 3일밖에 안 됐어요. 설사한대요. 동남아시아 갔다 왔는데 설사하고 열난대요. 대변에 백혈구 나온대요. 인플라마토리 다이아리아. 인펙셔스 다이아리아죠. 인플라마토리고. 항생제 쓰면 되지 뭐. 시프로플록사신.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죠. 45세 여자가 6개월 동안 기침한다. 속도 쓰리고 음식물이 입안으로 넘어온다. GERD. 그냥 GERD인데요. 별거 없어요. 호흡은 정상이다. 내시경 사진이다. GERD 좋겠죠 뭐. 랩도 다 멀쩡해. 진단은 GERD예요. 다른 말로는 리플럭스 에스파자이티스. 식도암 아니요. 아칼라지아 아니요. 아니요. 이로시브 에서파자이티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리플럭스 에서파자이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GERD의 일부죠. 2번. 이렇게 까진 부분들 있고요. 리플럭스 에서파자이티스. 64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새벽에 가슴이 아프대요. 관성놈의 주영수를 하면서 얼고노빈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했다. 이 말 자체가 베리언트 엔진화는 뜻이죠. 어고노빈을 주면 수축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주면 다시 펴지고 베리언트 엔진화 치료는 CCB 또는 나이트레이트 3번 또는 나이트레이트 어고노빈 주면 수축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주면 확장하고 베리언트 엔진화 75세 남자가 2일 전부터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한다. 할아버지가 이틀 전부터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한대요. 물설사도 좀 있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열나고 오른쪽 아랫배에서만 압통과 반동 압통이 있대요. 와, 이건 이틀 됐어요. 이틀 전부터 오른쪽 아랫배만 압통과 반동 압통이 있대요. 앞배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앞배 아니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뭐 이런 건데요.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뭐 물설사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오른쪽 아랫배가 이틀 동안 갑자기 아프면서 열나는 건 앞배 다이버티큘라이티스예요. 당연히 CT로 감별해야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된 것 같아요.
33세 남자가 4개월 전 동남아에서 성매매를 한 후 에이즈 감염이 걱정되어 왔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이후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한다. 1개월 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고 3개월. 한글을 쓰기 힘들어. 3개월 후에 검사한 거네요. 4개월 전 성매매, 1개월 전에 검사했으니까 3개월 후에 검사한 거네요. 음성이었다. 어떻게 할래? 이거를 제 강의를 들었어도 4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요즘 권고사항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옛날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빨리 검사하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하고 나서 얼마 만에? 4주 만에 검사를 시킵니다. 그때 왔다면. 그리고 여기서 음성이 나와도 한 번 더 해요. 언제? 12주. 12주까지 괜찮으면 괜찮다고 본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12주째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내가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즈에서 우리가 이 엘라이자 언제 하나요? 12주까지 음성이면 끝낸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38세 남자가 4주 전부터 가슴이 아프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서 왔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대요. 연하곤란. 38세 남자. 가슴 통증, 속쓰림. 심전도, 가슴 액선, 식도 조영술. 아, 이건 정상이었고. 식도 대합 검사다. 식도 조영술 사진 보면 어차피 이게 딱 봐도 모터 디스파지아인 것 같고요. 아칼라지아 아니면 DES인데요. 사실 양상만 보면 DES에 가깝긴 하거든요. 아칼라지아보단 DES 때 가슴이 더 많이 아파서 디퓨즈 에스파제 스파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보면 알겠죠. 그냥 이렇게 쭉 늘어나 있고 갑자기 좁아지면 아칼라지아, 이 코크 스크루라 그래서 와인 딱에 그 스크루처럼 생겼으면 DES, 이런 겁니다. 일단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아칼라지아예요. 아칼라지아면 풍선확장술 아니면 마이오토미 이런 거죠.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말고는 답이 될 게 없어요, 나머지. 만약에 이게 DES, 디퓨즈 에스파저 스파즘이라고 했으면 CCB나 나이트레이트가 답이거든요. 앞에 방금 얘기했던 베리언트 엔지나처럼. 그런 게 없죠. 답은 3번이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DS 아니고요. 이렇게 늘어나 있고 갑자기 확 좁아져요. 이렇게. 세부리처럼. 그래서 아칼라지아예요. 사진만 봐도 아칼라지아예요. 사실 이 에스파잘 마노메트리, 요즘 그 에스파잘 마노메트리 사진이 1차 임종평에도 처음 나온 거거든요. 국시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옛날에 2차 임종평에 한 번인가 나오고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종평에 나와서, 항상 얘기하지만 1차 임종평에 나오면 국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것도.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두셔야 되는데요. 아우, 내가 또 가렸네, 이거. 요 오른쪽 아래 아마, 이거 여러분 슬라이드도 없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옮길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이고요. 이게 지금 아칼라지아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클래식한 아칼라지아예요. 뭐냐면 이게 LES예요. 여기가 LES.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면 LES의 릴렉세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프레셔가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프레셔가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LES가 수축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 연동운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른쪽 아래가 이게 연동운동이 보이는데 연동운동이 없죠. 그런 게 없죠. 여기 연동운동이 없어지고 LES 릴렉세이션이 안 되고 이게 아칼라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아칼라지아. 26세 여자가 발진이 생겨서 왔어요. 사진이 수도인데요. 얼굴, 머리.
몸통 팔다리로 진행하고 유치원 교사와 거의 수두, 사진도 수두.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와, 사진이 말라리아다. 아프리카 갔다 왔대요. 근데 열난데요. 사진 주면 쉽죠? 말라리아죠, 이거는. 이거 말라리아잖아요. 말라리아. 보면은 황달 있을 거예요. 빈혈 있고. 치료는 아프리카 갔으니까 열대열 말라리아 할 거고요. 이것도 국시에 최근에 2년 전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열대열 말라리아 치료제는 우리나라 3일열 말라리아가 클로로킨 프리마킨이고요. 열대열 말라리아는 5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출문제예요. 35세 여자가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며 병원에 왔다. 10일밖에 안 됐어요. 기침이 시작된 무렵에는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떨리면서 열감이 있었는데 지금 호전되었다. 아, 감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다 호전되었는데 기침만 지속되는 거예요. 아, 콧물, 코막힘, 찐득한 노란색 가래, 목젖 근처의 분비물. 이거 포스트 네이잘 드립이고요. 포스트 네이잘 드립 때 확인해야 되는 게 1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답 1번이고요. 이 감기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그리고 기침만 남아요 할 때도 이 PNDS라고 하는 포스트 네이잘 드립이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네이잘 드립 때 사이노사이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됩니다. 1번. 우와, ADPKD. 45세 여자 ADPKD. 뭐 할까요? 혈압 조절. 맨날 ADPKD 나와서 이게 답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혈압 조절. 투석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콩팥 기능이 뭐 많이 나쁘지도 않은데 혈압 조절을 해서 콩팥이 나빠지는 걸 막는다. 답입니다. 항상. 26번 문제 보시면요.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요. 설사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아랫배 아프고 설사하면 크론, 장결핵, 베체트 장염, 베체트병 얘기 없고요. 크론 아니면 장결핵이에요. 근데 TPCR은 네거티브래요.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아마도 결핵 아닌 것 같고 크론인 것 같아요. 사진 보고 설명드릴 거고요. 크론 같은 경우에 피스툴라가 없으면 UC랑 똑같이 살파살라진 5아사 스테로이드. 사진만 보고 맞추긴 좀 어려워요. 이거 사진만 보면 이게 크론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케이지순이 없는 넌 케이지에틴 그래듈로마라서 크론이긴 한데 사실 앞에 이 지문을 보고 푸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64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객혈로 왔다. 3개월 기침과 객혈. 64세 남자. 육식감염에 흡연력이 있다. 진단은 이렇게 객혈로 올 수 있는 64세 남자의 육식감염의 흡연자고 기침할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이런 게 보이면 폐암입니다. 폐암 말고 고를 게 없고요. 그냥 사진도 폐암이고 썰렁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55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혈당이 높아졌다며 병원에 왔다. 혈당이 높다고요? 3년 전에 협심증을 진단받고 오케이. 1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메포민을 복용 중이래. 메포민을 먹고 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된대요. 안 되고 있네. 8.1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죠. 자, 보시면 체중이 증가되는 거를 걱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살찌는 거 고르지 마. 이런 얘기고요. 요로 감염이 자주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딴 거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이게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된 건 처음 봤는데 제가 당뇨 환자에서 당뇨약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메포민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 이상으로 뭐 골라봐 그러면 되게 인슐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콩팥이 나쁘지도 않고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약 하나만 더 쓰면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메포민 말고 어떤 약 쓸래? 이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어떤 약이든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어렵게 이것저것 안 되는 거 다 주고 낸 거예요. 일단 요로 감염을 굳이 준 이유가 뭐냐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SGLT2 이니비터 마무리 강의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 SGLT2 이니비터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요로 감염이에요. 그래서 5번을 빼란 얘기예요. 요로 감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엔 정말 살 안 쪘으면 좋겠어. 인슐린은 지금 관심 없고. 설포유리아 살찌거든요. 그래서 또 빠진 거예요. 티아졸리디네디온은 사실 뭐 협심증에 있을 때 못 쓰는 건 아닌데 신부전이 좀 악화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하여간 못 쓰는 건 아닌데 살이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 강의 때, 문제풀이 강의 때나 이럴 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GLP-1 아고니스트라는 주사제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그랬죠. 왜 각광을 받는다 그랬죠? 살 빼는 약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상품명으로 싹센다라고 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 GLP-1 아고니스트. 물론 당뇨에서 쓸 때랑 용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GLP-1 아고니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번이 제일 적절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1차 임종평은 항상 국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봐주세요. 56세 남자가 1시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 이 두 개가 정말 연계가 안 되거든요. 심음이 불규칙하고 빨랐다. 이거는 APB란 얘기예요. 심음이 불규칙한데 빠르면 그건 Atrial Fibril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잘 문제 보면 APB인데 옆구리가 아프대요. 그건 뭐 뭔지 아시리라 봅니다. 옆구리 그러면 키든이잖아요. APB면 우리가 스트롬보스가 날아가서 엠볼리즘이 되는 거죠. 이거 레날 임팍션이에요. 레날 임팍션. 치료는 3번 헤파린. 레날 임팍션. Atrial Fibrillation. 87세 여자가 3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왔다. 명치가 아팠는데 윗배 전체가 불편하고 열나나? 약간 미열이 있고요. 오른쪽 윗배를 누르면 아프다. 호흡에 따라 더 아프다. 머피 사인,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보시면 여기 돌이 있어요. 사실 쥐비 안에. 머피 사인 주면 고민이 없습니다.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27세 남자 수련이가 예방접종 상담을 위해 했다. 의료진이에요. 그럼 맞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검사를 쫙 다 줬어요. 그래서 비형간염은 이미 걸려 있어서 그냥 만성 비형간염이 있나 봐요. A형은 과거에 걸렸다 나은 건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어쨌든 괜찮고요. C형은 원래 예방접종이 없죠. 수도, 양성, 결핵 이거는 잠복결핵을 보는 거지 이걸 갖고 옛날에 뭐 BCG를 뭐 무슨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보면 홍역이 음성입니다. 홍역이 음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홍역 음성이면요 MMR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커터칼에 손목을 베어서 왔다. 왜 손목을 베어? 예방접종은 나이에 맞게 모두 했는데 언제까지? 20세 이전까지. 오른쪽 손목에 피하 깊이로 2cm 정도 찢어져 있었고요. 상처 부위는 깨끗해요. 일단은 파상풍 얘기인데 지저분한 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불린은 필요가 없어요. 지저분한 운드가 아니니까. 깨끗한 운드예요.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 맞은 지 10년 이상 지났으면 부스터 백시네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예방접종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자살 목적인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한 건가? 자, 마지막으로 알타이 빨리 하면 끝납니다. 알타이 문제 되게 별로예요.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35세 남자가 새벽에 심하게 아팠다. 사진이 이렇대요. 이거 뭐 그냥 퍼포인데? 여기 퍼포. 장이 터진 거예요. 장 터진 거 고르면 돼요. 근데 3개나 고르래요. 장 터진 게 뭐가 3개나 돼?
궤양천공, 결장암천공, 소장천공, 장 터진 거 고르시면 됩니다. 8, 90. 45세 여자가 이틀 전부터 아랫배가 아프다고 왔다. 아랫배예요. 아랫배가 아프더니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자, 45세 여자 환자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수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앞배, 다이버티클라이티스, 그리고 산부인과 질환들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난소 비틀림 맞고요. 2번 윗배, 윗배, 윗배. 구불창자는 왼쪽이죠. 오른쪽이 아니고. 앞배 맞아요. 그리고 PID도 그렇게 올 수 있죠. 1, 6, 7. 밑에 거 1, 6, 7. 위에 거 8, 9, 10. 18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숨이 찬다며 응급실에 왔다. 아, 이 문제 정말 별로더라고요. 18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숨 차다고 왔고요. 가슴 청진에서 오른쪽 호흡이 들리지 않아요. 엑스레이 뒤에서 보면 설명드릴 텐데 엑스레이 보시면 그냥 뉴모스락스예요. 공기가슴증. 근데 하나를 더 고르라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저. 야, 이거 뉴모스락스인데 뭘 더 골라? 심전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이누스 타키카디아예요. 그래서 이걸 고르래요. 답이 1번, 4번이. 와, 진짜. 아니, 뉴모소락스랑 사이누스 타키카디아를 묶어서 R타입으로 되는 건 너무 별로예요. R타입은 이번에 진짜 별로예요. 35세 여자가 숨차다고 왔다. 1심음 증가, 심장 끝에 이완기 심자분, MS. 이거 뭐 무조건 MS. 또 하나 더 고르래. 심전도 때문에. 이거 APB죠. 여기다 보시면 APB입니다. 그래서 얘는 5번에 MS atrial fibrillation. 5번, 7번. 이상한 문제. 유모토락스고요. 그냥 사이누스 타키카디아예요. 진짜 이상한 문제. 아까 MS란 거 알 수 있었고 사진 안 봐도 MS인 거 알 수 있어요. 뭐뭐만 보면 간격이 불규칙한 atrial fibrillation. 61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피를 토한다며 응급실에 왔다. 구역질도 난다. 피를 토해요. 매일 소주 3병씩 마셨어요. 공막에 황달이 있고 복수가 찼어요. 페리시알 블리딩. 근데 뭐 아니 뭐 베리시알 블리딩이든 뭐 피토에서 왔으면 6번이죠. 베리시알 블리딩인 거 몰라도 피를 토해서 왔으니까 검사 고르라 그러면 6번이죠. 식도 위내시경. 65세 남자가 3시간 전에 피를 토했다고 왔다. 이 문제는 좀 별로예요. 피를 토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수회 구역지로 토했는데 보시면 좌우 목 주위에 연발음이 있대요. 이거는 서브큐 엠피제마 뭐 이런 건데 식도가 터진 것 같아요. 열도 나죠? 열은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서브큐 엠피제마거든요. 서브큐테니어스 엠피제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토한 게 아니라 어디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기 위해서 2번 가슴 X선을 보면 서브큐 엠피제마 보여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8번 체스트 CT. 전혀 안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얘는 이렇게 R타입이. 하여간 1차 임종평은 무조건 알아둬야 되니까 얘도 혹시 알아도 돼요. 아,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 아파요. 아주머니 할머니가 손가락 아파요. OA 아니면 RA지 뭐. MCP, PIP, RA, CRP 높아요. RA 4번. 그럼 나머지 하나 OA겠지. DIP 나오는 순간 OA죠. 그쵸? CRP 정상. OA. 70세 여자가 2일 전부터 구토를 한다고 왔다. 원래 변비도 있고요. 당뇨가 있대요. 당뇨 환자가 명치 부위가 아프고 구토한다고 왔어요. 거의 위마비예요. 당뇨 환자에서 잘 안 내려가고 걸려 있다가 토해요 그러면 위마비예요. 위마비. 그냥 그렇게 푸셔야 돼요. 21세 남자가 구토한다고 왔다. 9개월 전에 한번 실신했대요. 근데 실신에 대한 걱정으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면서 9개월 동안 10kg을 뺐다.
구토물은 담즙이 섞여 있다. 이것도 많이 풀어보셨죠? 급격하게 살을 뺐을 때, 젊은 환자 특히 급격하게 살을 뺐을 때 나타나는 거고, 디오데눔의 서드 포션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담즙이 섞여 있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SMA 신드롬 7번. 막상 사진을 보고 맞출 건 별로 없어요. 이거 그냥 당뇨 환자 미마비고요. 뭐 SMA 신드롬이라고 줬는데 이거 보고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맞추는 게 더 쉬웠어요. 65세 여자가 4일 전부터 발목이 붓는다고 왔다. 칼슘 통로 차단제를 먹고 있는데 발목이 붓는다. CCB 때문이라니까요? 다 나머지 괜찮고, 콩팥 기능도 괜찮고, 알부민도 괜찮고. CCB를 먹으면 부을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문제 나오더니 또 나왔네. 어떡할까요? CCB를 중단하면 되지. 7번. 밑에 문제입니다. 좀 물 찾는데요? 코스트 프레닝 앵글의 블런팅 있잖아요. 50세 여자가 다리가 붓는다고 왔다. 똑같이. 양쪽에 오목부종이 있다. 근데 보면 단백뇨가 엄청 나와요. 세 가지 고르시오. 이거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혈중 알부민이 떨어지면서 이 단백뇨 때문에 다리 붓는 거거든요. 단백뇨가 이렇게 심하면 이 단백을 많이 먹으면 단백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콩팥이 더 빨리 나빠져요. 그래서 단백이 많이 빠져나가면 보충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빠져나가고 단백뇨 자체가 콩팥을 망가뜨리거든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부었으니까 부은 걸 빼줘야 되는데 일단 8번은 무조건 답이죠. 단백뇨 환자에서 혈압도 높고 당연히 AC인히비터나 ARB는 써야죠. 이건 뭐 진짜 당연한 얘기. 그리고 2번 설명했고요. 부종 치료는 뭔가요? 이뇨제인데 지금 보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요. 크레아틴이 2.0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퓨로세마이드를 쓰죠. 2번, 4번, 8번. 다이아자이드를 우리가 뭐 부종해서 물 빼려고 쓰진 않아요. 다이아자이드는 혈압약으로 쓰는 거지. 2번, 4번, 8번. 55세 남자가 일주 전부터 숨이 찬다며 병원에 왔다. 이식감염의 과거 흡연자이다. 숨차요. 만성심부전으로 치료 중이에요. 대퇴골절로 집에서 누워서 지내고 있대요. 근데 숨차대요. 왼쪽 정강에 부종이 있대요. 풀모나리 엠볼리즘. DVT의 풀모나리 엠볼리즘. 이 문제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 풀모나리 엠볼리즘 주고 3개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디다이머, 체스트 CT, 디다이머, 심장 초음파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풀모나리 엠볼리즘이에요. 이게 지금 답이 4, 5번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물론 폐 환기관료 스캔이 풀모나리 엠볼리즘을 진단할 때 하는 검사가 맞아요. 일단 디다이머는 골랐을 것 같아요. 디다이머는 골랐을 텐데 4번 폐환기관료 스캔은 CT를 찍어서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검사거든요. 요즘 폐환기관료 스캔이라는 걸 거의 안 해요. 근데 왜 이걸 답으로 굳이 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당뇨도 있고 콩팥도 안 좋아. 그러니까 조영제 써서 CT 찍기 싫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4번을 해.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해요. 3번도 사실 답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얘는 똑같이 나오면 이 히스토리까지 완전히 똑같이 나오면 그냥 똑같이 골라야겠지만 안 나올 거예요. 밑에 문제는 70세 남자 일주일 전부터 숨이 차요. 1년 전부터 기침가래가 있어요. COPD. 양쪽으로 쌕쌕거려요. COPD. 폐기능 검사. 1번. 하나 더 고르래요. 10번. 풀었던 문제. 68세 남자가 검은 변을 본다며 병원에 왔다. NSAID를 복용 중이다.
얼서 블리딩, PPI, 프라졸 3번. 그 다음 거는 LC 환자 베리시알 블리딩입니다. 옥티오타이드 EVL 6번, 8번. 42세 남자가 혈압이 높다고 병원에 왔다. ACE 이니비터, CCB, 사야자이드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 한 가지 고르시오. 자, 고혈압이에요. 근데 치사하게 포타슘이 약간 낮아요. 알도는 높고 레닌은 낮아요. 프라이머리 알도.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의 확증 검사는 셀라인 로딩 테스트.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4번. 21세 여자가 혈압이 높다고 왔다. 근데 왼쪽 윗배에서 잡음이 들린다. 레날 브루. 레닌과 알도가 둘 다 높아요. 레날 아테리 스테노시스. 레날 아테리 스테노시스 초음파. 하나 더 고르래요. 콩팥 혈관 CT. 3번, 7번.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거 잘 기억나시죠? 잘 기억하세요. 레닌하고 알도를 봐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끝나갑니다. 78세 남자가 6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6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프대요.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대요. 쉬면은 호전된대요. 엔지나. 근데 오른쪽 두 번째 갈비사이공간에 수축기 심잡음. AS. AS의 증상이 엔지나라고 했잖아요. 제가. AS의 증상이 엔지나 싱코피 디스니아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AS예요. 이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8번이죠. AS. 아니 뭐뭐가 들리는데 AS지. 근데 굳이 두 개를 고르래요. 이런 흉통을 보이는 게 AS랑 엔지나죠. 운동할 때 아픈 거. 3번, 8번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 뭐뭐를 차라리 빼는 게 더 좋아요. 뭐뭐를 빼면 3번, 8번이 다 가능하죠. 뭐뭐는 아직 안 들은 거지. 그러면 3번, 8번. 근데 지금 뭐뭐가 들리니까 8번이죠,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수업 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3번, 8번은 증상이 똑같다. 새벽에 가슴이 아파요. 두 개 고르래요. 이거는 기출문제로도 나왔고요. 새벽에 가슴 아픈 건 두 개예요. 베리언트 엔지나랑 GERD. 그냥 푸셔야 돼요. 4번, 5번. 심전도는 별거 없어요. 52세 남자가 2주 전부터 눈이 노래지고 피곤하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 AST, ALT가 높다. 특별히 바이럴 마커 아무것도 안 줬을 거예요. HbS 안티젠 네거티브죠. 이거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거든요.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치료는 약제 중에 고르라고 하면 금주 말고 고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졸론이잖아요. 기억나시죠? 프레드니졸론, 펜톡시필린, 프레드니졸론 8번입니다. 중요해요. 밑에 거는 보시면 비형간염 환자예요. 근데 나빠졌대요. 비형간염 환자가 AST-ALT가 무려 690, 830까지 올랐고요. 이 안티젠은 네가티브, 안티 HB 포지티브인데 DNA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리액티베이션이거든요. 그 네 가지 단계 있잖아요.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그 다음에 인액티브 캐리어 스테이트, 그리고 마지막이 이 리액티베이션. 그래서 이 안티젠 네가티브, 안티 HB가 포지티브니까 뒤에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둘 중에 하나에서 AST, LT 올라가고 DNA 올라가면 리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어차피 치료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특별한 약 쓴 적이 없으면 엔테카비어, 테너포비어, 베시포비어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답을 고르면 테너포비어 2번. 사진이 깨진 RBC잖아요. 마하. HS, TTP, DIC 뭐 이런 거죠. 보시나 마나. 근데 보면 PT랑 APTT를 정상으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DIC는 아니고요. 플레이트를 당연히 놨겠지 뭐. HS랑 TTP는 증상만 다를 뿐 똑같아요. 두 개 고르라고 했고 이 PT, APT는 괜찮으니까 DIC는 아니고요. HS랑 TTP 고르는 문제예요.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 그리고 스럼보틱 스럼보사이토페닉 풀퍼라 3번, 8번. 이거는 임종평이 옛날 나왔던 거랑 똑같은 사진을 줬네요.
클럼핑이잖아요. 플레이틀릿 낮은데 아무 증상 없고 플레이틀릿이 클럼핑 된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5번. 슈도스럼보사이토페니아. 자, 36세 여자가,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36세 여자가 3일 전부터 열이 난다며 응급실에 왔다. 친정에 가서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14일간 있다가 4일 전에 귀국하였다. 근데 열이 난다. 그리고 발진이 있다. 그래서 사실 동남아 갔다 와서 열 나면 막 바로 떠오르는 게 막 dengu열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 발진이거든요, 그냥.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되게 웃겨요, 답이.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되게 좀 뭐랄까 특이했어요. 일단 림프절이 안 만져지고 충혈도 없고 관절통도 없대요. 뭐가 없는 게 많아. 그 여드름양 병변이 관찰되고 여드름양 병변이 관찰되고 이게 답이 굉장히 어이없으실 텐데 1, 2번이에요. 홍역이 우리나라 자체에는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다시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1, 2번이에요? 딴 거 안 돼요? 라고 하면 일단은 보면 지카 이런 거는 눈의 증상을 동반하는 게 무조건 줘요. 그래서 결막 충혈 이런 거를 줘야 돼요. 없다고 했어요. 굳이 없다고 해서 이거 지카 아니야 이렇게 준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댕기열하고 치킨구냐는 감별이 어렵거든요. 경과만 좀 다를 뿐이지. 어쨌든 얘네들은 막 플레이틀릿 떨어지고 출혈 생기고 출혈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림프절 같은 거 커질 수 있고 댕기열 때.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관절통 없고 림프절도 커지지 않고 그래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여드름양 병변도 잘 안 맞고. 사실은 그래서 답이 1, 2번이라고 줬는데 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한번 봐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없다라고 준 것들이 다 5번, 6번, 9번이 아니다라고 준 거거든요. 58세 남자 선별진료소 딱 봐도 야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아랍에미리트 갔다 왔는데 열나고 기침나고 선별진료소 왔어요. 요즘은 무조건 코로나죠. 요즘은 가요 그냥 코로나지. 그리고 지금 메르스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메르스. 중동에는 메르스. 어이씨 중증이 아니고 중동 7번. 메르스랑 코비드 19 7번, 10번. 이 밑에 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에 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되게 어려운데.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별로 볼 거 없으세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시고 정말 시험 잘 보시길 기원하고요. 저랑 수업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한 90% 정도의 문제는 저랑 공부한 걸로 중요하다고만 한 걸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윤정평 문제 꼭 잘 보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 마무리 강의 같은 거 복습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